그 네 번째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팀으로 엮을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을 팀을 구성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회사가 잘 되려면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다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 잘하는 사람끼리 모아놓으면 그 회사 잘 될까요? 네. 어떤 회사에서 미래 먹거리 찾는다 그래갖고 전 세계에 정말 석학급들을 16명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뭐 정말 잘 나가는 뭐 대학 교수, 어디 연구원, 뭐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한국 사람들 쫙 모아서 16명 딱 모아놔갖고 여기서 미래 먹거리 만드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짜잔 하면서 뭐 안 들었을까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쵸, 서로 자기 잘났다고. 왜 쟤는 창가 옆에 책상을 주는데 나는 왜 여기 창가가 없냐부터 시작해갖고 질투 이런 거 굉장히 많고, 내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했는데 누구랑 하면은 뭐 주된 기술이 이런 게 있으면 내가 거기서 서브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다 이거는 내가 뭐 아무것도 안 돼. 진짜 계륵 집단이 돼버렸어요. 야구팀으로 치면은 미국에서 최고 명문 구단이 뉴욕 양키스입니다. 굉장히 이제 투자를 많이 하죠. 훌륭한 선수들을 다 모아갖고 와요. 근데 이 뉴욕 양키스는 월드시리즈에 우승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 팀에서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것들이 사람들을 이제 일을 하게 만드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을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다 어느 정도 이제 부합하는 인간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돼요? 예.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게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 같이 수준이 낮았으니까 우리.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요.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웬만큼 하는 것 갖고는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이제 잘 낸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좋다. 그러니까 창의적이다. 어떤 사람은 실행력이 좋다라고 하면은, 야, 너는 창의적인데 왜 이렇게 실행력이 떨어지냐? 너는 이렇게 실행력을 좀 내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냐? 이제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실행력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창의적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실행력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갖고도 그냥 못하는 거 이렇게 해갖고 뭐 내가 뭐 창의력 70이고 그러면 실행력 20이면 뭐 이렇게 됐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엔 그렇게 해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최고들만 모아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는 핸드폰 하나도 보면 뭐 화면이면 화면, 뭐 OS면 OS, 뭐 카메라면 카메라, 안 훌륭한 게 없어. 다 최고들이야. 다 최고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족한 거를 채워서 어떻게 한다? 그거는 이제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팀으로 일하는 이유도 뭐냐면 결국에 최고들을 쓰기 위해서 팀으로 일하는 겁니다. 팀을 이제 이룰 수 있는 리더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족한 거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하는 걸 보고 잘하는 것끼리 묶어주라는 거죠. 이 사람 새로운 아이디어 많아요? 이 사람 실행력 좋아요? 그럼 너네들이 협업해 라고 하면 거기서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돼야지 빨리빨리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상호 보완성을 이제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또 질투가 없어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하면 그 안에서 질투가 말도 못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왕따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새로운 아이디어 많은 사람들은 야, 실행력 좋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 같고 그거 갖고 질투하지 않아요. 아, 제가 잘하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욕 안 먹겠구나 그러면서 즐거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호 보완성을 잘 매니지하는 것이 리더가 해야 될 일이고, 여기에 보면 눈이 안 보이는 장님과 다리를 이제 쓸 수 없는 안진뱅이가 같이 장에 가는 겁니다. 이거를 혼자 눈도 보이고 혼자 다리도 멀쩡한 사람은 혼자 가요. 근데 우리가 팀으로 일하게 된다는 건 서로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했을 때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요즘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심리적 안정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취약성을 드러내라 리더가. 그리고 사람들한테 취약성을 인정을 해라. 그것은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로 도와주는 그런 조직이 되면 팀워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리더는 강점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장점, 그리고 여러분들 부하 직원이 가지고 있는 강점, 이것들을 같이 이렇게 이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임원 코칭을 많이 하는데요. 임원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태스크 오리엔트 되는 사람이 임원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요. 다른 사람 이해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는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갖고 막 팩트 폭행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처 주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코칭 해가지고 부드럽게 말하는 거 이런 거 가르치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주변에 보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안 주면서 말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람들 마음 잘 보살피는 사람 있어요. 그럼 당분간은 그 사람 쓰시라고 얘기를 해요. 야, 저기 그 김 부장한테 가서 그거 좀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해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서 잘 전달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고 해갖고 그거를 아니야,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내가 맞는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부족한 거 받아들이고 잘하는 사람 쓰시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팀워크가 좋아지고, 그거 보면서 인정하는 순간 얘는 나보다 잘할까, 난 배워야지, 이 사람도 같이 상승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강점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고 강점을 운영을 하는 것이 팀을 가지고 있는 리더로서 진짜 중요한 역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잘 인식하고, 그리고 오만을 경계하고, 사람들을 내적으로 동기부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서로 도와주는 그런 팀워크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 리더는 결국엔 무엇을 추구를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최종 방점이 돼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고 생기 있는 조직을 만들자, 요것이 이제 5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조직의 어떤 그 청사진을 맨프레드 교수가 제시를 해요. 그것이 사람들이 회사를 나왔을 때 이런 느낌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 나는 정말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고, 리더는 뭐냐?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책임지는 언행일치가 되는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자기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때, 그때 그런 조직은 성과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쪼고 푸시하고 이런 데는 성과 좋아, 사람들 막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고 사람들끼리 사이 좋은 데는 그런 데 성과 안 좋아,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어느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대 이후로 연구 결과에는 그 반대의 결과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비난이나 야단을 맞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믿음이 이제 심리적 안정감인데, 오히려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갖고 잘못됐을 때 야단을 안 맞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높은 성과를 가지고 온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야단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조직들이 오히려 성과가 나쁘다는 그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기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일하는 환경을 제공을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뭐 그런 거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의 성과를, 고성과 조직을 만들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회사 나올 때 신나는 마음으로 와야지, 아, 나 어디 끌려간다, 막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그 조직은 결코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제가 아까 밀레니얼 세대 얘기하고 세대가 바뀌어가지고요, 그 앞에 세대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달라서 뭐 회사 가는 게 괴로워? 그럼 가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좀 되고, 우리가 일터도 하나의 삶의 한 장면으로서 사람들이 나를 펼칠 수 있는 장이 되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 리더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장님이시면, 사장님이 리더면, 아유, 우리 직원들 여기 와가지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꿈도 펼치고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애들도 키우고 그러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때 결국엔 그런 조직들이 성과가 높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합니다. 리더는 이래야 돼 라고 하면서 맨프레드 교수가 여러 저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와이즈풀이 돼야 돼, 현명한 광대, 약간 부족한 것 같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위협적이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깨비 얘기를 또 우리 그 한국판에 특별히 이제 써주셔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고, 이 사진을 보니까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귀는 크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해결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게끔 해주고, 뭔가 이렇게, 그래서 리더가 약간 만만한 분위기가 사실은 있어야 돼요. 리더가 너무 잘나잖아요. 그럼 어때요?
부하 직원들이 기죽어서 일을 못해요. 아, 내가 이거 한다 그러면 너 이것밖에 못했냐? 야단 맞을까봐 그거 자기가 뭘 하겠다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리더가 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자기 잘난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어필하지 말고 오히려 나는 이거 모르는데 야, 너 이런 거 하고 진짜 요즘 젊은 애들이 진짜 대단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사람들한테 드러낼 때 그런 조직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서 성과 높은 조직이 이제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이런 모습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주저하시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서로 팀워크가 나오고 신뢰가 나오게 뭐 이런 결과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상 뭐 이렇게 이제 하면 와이즈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뭐 네이버에서 찾아봤더니 와이즈풀이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뭐 이런 뜻도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리어 왕에 나와 있는 그 와이즈풀을 이제 메타포 하신 건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책 내용을 조금 이제 구성을 해서 우리나라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달을 해드렸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십니까?